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쉽고 바른 수학 슈퍼수학입니다. 오늘은 고2 과정 수학 1 로그의 제1강 로그의 뜻입니다. 과연 로그가 뭐냐? 어떻게 해서 그것이 역사적으로 나타나게 됐는가를 간략하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가 실수로 확장되는 과정에서 무리수가 어떻게 발견됐느냐와 비슷한 궤를 가지고 있습니다. x제곱, 어렵지 않게 제곱근을 몰라도, 즉 무리수의 존재를 몰라도 저런 값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에서 수의 존재를 유리수만을 인정하고 있을 때 문제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3만 돼도 이 값을 유리수로서는 구하지를 못했던 겁니다. 즉 유리수란 0아닌 정수분의 정수인 분수의 꼴로 나타낼 수 있는 수이죠. 수식으로는 a분의 b, ab는 정수이고 a는 0이 아니다 입니다. 그래서 이 수를 근사값으로 접근을 아무리 해봐도 1.7, 1.73, 1.73이 계속 찾아봐도 나타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언가 우리가 알고 있는 유리수와는 다른 어떤 값이 존재는 하겠구나 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됐죠. 1000년 이상의 나중의 일이긴 하지만 무리수를 인정하게 되고 그것을 표현하게 됐습니다. 잘 아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근호, 루트를 사용해서 저 무리수를 표현했죠. 물론 근호를 사용했다고 모든 무리수는 아니지만 무리수를 표현하는 기호로서 무리수를 나타내는 것이 가능해진 거죠. 이런 과정이 지수의 영역에서 나타납니다. 이러면 누구든지 x가 3인 줄 알죠. 그런데 조금만 바뀌어보면 저 x값도 역시 알 수가 없었던 겁니다. 왜? 유리수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럴 때 나타나는 무리수의 값을 이런 로그라는 기호로서 나타내자 어떤 수 2를 x제곱하면 7이 된다 라는 뜻으로 나타내게 된 거죠. 물론 근호와 마찬가지로 로그라는 기호를 사용했다고 해서 모든 무리수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동안 표현할 수 없었던 무리수를 로그라는 기호로서 표현 가능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 단원에서 로그를 배우고 로그에 대한 성질을 다루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한번 볼까요? a를 미치로 하는 n의 로그, 이거를 한번 일반화 해보겠습니다. 일반화 해보면 a의 x제곱이 n일 때 이것을 로그로 나타내고 a를 미치로 하는 n의 로그라고 하자라고 했던 겁니다. 편의상 로그 a의 n이라고 표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건이 중요합니다. a가 1이 아닌 양수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1이 아닌 양수라면 0과 1 사이와 1보다 큰 범위로 나눌 수 있겠죠. 이 말을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지수 함수를 배울 때, 로그 함수를 배울 때 중요한 수의 범위이기 때문에 이 1의 값이 경계가 돼요. 이것까지 기억해 둡니다. 그리고 이 n의 값은 양수가 된다. 두 가지가 매우 다 중요합니다. 밑조건도 중요하지만 특히나 이 진수 조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잘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로그의 문제에서는 항상 밑과 진수 조건에 걸릴 수 있어요. 로그의 밑이나 진수에 문자가 나타났다. 그러면 밑조건과 진수 조건을 기계적으로 생각할 정도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럼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 로그 루트 2의 8은 x다. 정의에 따라서 8은 루트 2의 x제곱이다. 그러면 얘는 2의 2분의 1제곱이죠. 2분의 x가 8은 2의 세제곱이니까 3이 되고 우리가 구하는 것은 여기 될 겁니다. 2번, 밑이나 진수에 문자가 나타났을 때는 항상 조건을 생각하자. 이 x의 값은 진수니까 진수 조건 0보다 커야 된다.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중복돼서 로그가 나타났으니까 이거를 치환하는 형태로 나타내면 다시 한 번 더 합니다. 27에 얘는 3분의 1이에요. 3분의 1제곱은 x다. x는 3이 나오겠죠. 3번, x가 0 값일 때 이거의 값은 로그의 정의에 따라서
나타냅니다. 3의 x제곱이 루트 3 플러스 루트 2다. 그대로 대입합니다. 3의 루트 3 이거 유리하면 분모 문제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1을 곱해야 되겠죠? 그럼 분모는 1 지워지고 정리하면 문제 큰 1번이 로그의 정의에 관련된 거라면 이번에는 조건에 관련된 것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이 값이 정의된다. 그러면 밑조건은 우리가 상수 3을 나왔으니까 만족. 그렇다면 진수권만 따지면 되겠죠? 진수가 0보다 커야 됩니다. 근데 알다시피 어떤 실수의 제곱은 0 이상이 돼요. 0이 가능한 거죠. 따라서 이 진수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x-1이 0이 되어서는 안 되겠고 결론적으로 x는 1이 아닌 모든 실수다. 1만 아니면 된다. 그 얘기죠. 2번 밑은 0보다 크고 1이 아니어야 되고 두 번째 진수는 0이 돼야 되고 이렇게 연립한 표시는 이미 연립방정식을 다룰 때 사용했겠지만 교집합, 공통의 조건을 찾는 겁니다. 보통 문제풀이 과정에서 작은 1, 2로 구간을 나눠서 찾을 때는 통상적으로 또는 이런 경우는 이렇고 이런 경우는 이렇고 그런데 저 연립은 이런 경우와 이런 경우를 모두 만족하는 교집합의 조건을 찾는 겁니다. 따라서 두 번째 식은 조금 정리해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나겠죠? 2차 부등식은 포물선이라는 그래프를 가지고 범위를 찾고 연립부등식은 수직선에서 그 범위를 확인하는 겁니다. 수직선에서 범위를 확인하지 않는 학생들도 많은데 실수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선생님들도 다 수직선에서 확인합니다. 2가 보다 크고 3은 아니고 두 번째 조건은 1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다. 공통된 구간을 찾아야 되니까 교집합 이 부분이에요. 따라서 구하는 값은 x가 2보다 크고 3보다 작으면 또 3보다 크고 4보다 작으면 구해야 됩니다. 물론 표현을 이렇게 해도 됩니다. x가 2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다. x는 3이 아니다. 둘 중에 하나의 표현으로 나타내면 되겠죠. 3번 이것도 조건이 y는 0보다 크고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8 마이너스 y제곱은 0보다 커야 되겠죠. 이 식은 원의 방정식을 이용한 영역에 관련된 거죠. 원의 방정식을 그립니다. 혹시라도 원의 방정식 잘 모르겠는데 하면 원의 방정식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됩니다. 또한 부등식의 영역에 관련된 것도 확인을 해야 되고 자, 원의 중심이 3, 0, 반지름은 1. 또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그래프는 색으로 그래프가 아닌 것은 검정으로 즉 X축, Y축은 그래프가 아닙니다. 학생들은 X축, Y축이 그래프인 줄 아는데 X축, Y축은 그래프가 아닙니다. X축, Y축은 그래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보조선이라고 보면 됩니다. 마치 지도를 보면 위도, 경도, 위치를 표시할 수 있는 가상의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 존재하는 선이 아닌 거죠. 위치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보조선입니다. 마찬가지에 X축, Y축은 그래프가 아니고 보조선이에요. 이 관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때 Y의 조건은 0보다 큽니다. 여기는 영역의 넓이는 이 부분이 되겠죠. S는 파이 R제곱 곱하기 2분의 1, 2분의 파이가 우리가 구하는 최종값이 될 겁니다. 간단한 내용이지만 특히 조건을 중심으로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합니다. 다음 시간은 로그의 성질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